또 곽빈 선수는 어제 뭐 이야기를 했죠. 뭐 최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투구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일단 맥시멈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어제 투구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단 바랑 자연스럽게 이제 곽빈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단 바도 떼어주시면은 저희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곽빈 선수가 어쨌든 전 감독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오매불망 찾아 헤매던 곽빈 선수가 네. 올라왔는데 막 팬들 입장에서 막 답답해 죽겠는 게 막 던지는 게 이게 완벽히 준비돼서 올라왔는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팬들은 실전에서 괜찮았으니까 퓨처스에서 네, 괜찮았으니까 그걸 보고 구속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올렸는데 일단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은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릴리스 포인트가 공을 던질 때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초반에 제구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건 본인이 충분히 경력이 있는 투수니까 네. 등판을 거듭할수록 괜찮아질 거다라고 분석이 나왔고 본인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닝을 거듭할수록 확실히 좀 안정감이 생기는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곽빈 선수는 한두 번 정도 더 보면 이전의 모습으로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직구의 위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구속은 더 올랐죠.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예, 엄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예, 뭐 중요한 거 같은 아니구나. 예, 이따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이브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곽빈 선수 이렇게 기록이 이제 주 2회 등판 저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내려갔다가 준비해서 올라온 투수인데 주 2회 네. 이렇게 등판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그래서 기아전에는 3이닝 3자책 볼넷 4개 66구 던졌고 어제는 이제 롯데전이었는데 5이닝 2자책 볼넷 2개 87구 던져서 뭐 그냥저냥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나아지고 느낌? 있다. 네. 그리고 조성환 감독 대행도 곽빈 선수와 홍건희 선수에게 올 시즌을 완주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또 두 선수가 동기부여를 얻고 앞으로 큰 전력이 돼야 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 하막 자단파 곽빈 선수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거 띄워주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곽빈 선수가 왜 우리가 기대했던 이 곽빈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예. 얘 두 경기가 계속 나왔는데 좀 명확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번 시즌 표본이 너무 작아서 스몰 샘플이라. 그렇죠. 예. 스몰 샘플이죠, 아직은.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저는 사실은 요걸 뽑아봤거든요. 포심 페스티벌의 스트라이크 존 공략 비율이 현저하게 좀 많이 떨어졌다 수치상으로. 사실 이게 진짜 곽빈 선수가 제구 문제를 조금 고전할 때의 수치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맞죠? 그래도 첫 등판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잖아요. 첫 등판보다는 두 번째 등판에서 나아졌고 첫 등판의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 흔들리면서 그동안 1군 무대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면 두 번째 등판을 통해서 아 그래도 곽빈은 곽빈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네, 좀 다음 등판이 진짜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가 돼요. 저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조금 연장시켜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최근에 볼배합 가지고 팬들끼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볼배합. 볼배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포수의 미트에 포수가 원하는 구종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원테임 같은 커맨드를 가진 선수한테는 볼배합이 그게 될 수가 있죠. 볼배합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는 볼배합이 포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벤치의 선택일 수도 있고 투수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투수가 포수의 사인에 고개를 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배합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팬들이 볼배합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이거는 경기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토자키 토모야가 좋은 포수는 경기를 이기게 하는 포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터뷰에서 누가 볼배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볼배합에 대해서 포수만 주구장창
욕을 먹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볼베압에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화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구단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네. 뭐 여러 사이트를 이렇게 좀 근데 뒤져본 야구는 진짜 네. 그 경기를 9회까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그래서 뭐 유강남 바꾸는 김태형 감독은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김태형 감독 인터뷰에 볼베압의 문제는 볼베압은 내가 해도 된다. 아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요. 예. 블로킹이랑 나머지 수비 준비 문제로 내렸다라고 보여줘야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야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일 수도 있으나 볼베압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제 김기현 선수의 볼베압 가지고 좀 얘기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그렇죠. 건데 저는 좀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제는 그냥 김기현 선수의 볼베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곽빈 선수의 직구가 싹 다 날렸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릴리즈가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쵸. 사실 투수가 진짜 커맨드가 좋은 투수고 포수가 베테랑 포수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야구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확실히. 그냥 포수별로 선호하는 구종, 그다음에 투수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투수가 원하는 포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그 볼배합이 야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그냥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그래서 곽빈 선수의 포신 페스티벌 스트라이크 존 비율 공략 이 비율이 올라가야 이번 시즌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때 2023년에 2022년 후반기였죠. 정말 본인의 직구 회전수만 믿고 코스 생각 안 하고 마구잡이로 꽂아 넣던 그때 모습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실전 감각이 돌아오면 그런 투구를 보여주겠죠. 네.